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덕 원정건설을 묻는 주민투표가 다가오면서 찬반 운동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찬반 단체들은 서로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며 투표 참여와 불참을 호소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관망하던 원전 찬성 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원전 반대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는 대표성도 권한도 없는 사이비 주민투표라며 투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단체에게는 공정한 투표가 될 수 있도록 투표 참여 인원수와 투표인 명부 등을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투표인 명부를 포함한 모든 원본 자료를 지체 없이 밀봉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공개 검증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공개 검증을 받을 것을. 반면에 주민투표를 이끌고 있는 원전 반대 단체는 주민의 뜻을 묻는 게 어째서 불법이냐며 투표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주민투표 결의안을 채택하고 투표 지지를 선언한 영덕군 의원들도 혈압 상승으로 단식을 중단한 이강석 의장의 뒤를 이어 찬반이 아닌 투표 참여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 건 국민 여러분들 뿐입니다. 참여하여 주십시오. 주민투표에 국민 여러분들이 어병운동하는 용기로 참여하여 주십시오. 환경운동연합도 대게 집산지인 강구항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게와 홍게 어장인 영덕 앞바다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이웃한 경주와 울진에서 하루 100여 명씩 파견해 시가지 청소와 홍보전을 펼치다 원전 반대 단체와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영덕이 청소 거리 없어? 이런 거리 정리할 사람 없어? 소리 지르신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영덕에는 찬반 단체뿐 아니라 원전 건설사들도 현수막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난무하는 현수막만큼이나 찬반 열기가 뜨겁습니다. 주민투표가 끝나더라도 적지 않은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전국시, 군, 구 가운데 경북 지역의 안전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올해 지역 안전 등급표를 보면 경북은 감염병 분야에서 4등급을 받아 방역 대책의 미흡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화재, 교통, 안전사고, 자살 분야에서 3등급을 받아 6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은 대구 달성군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울릉군은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지역 안전지수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안전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군이 다음 주 해경과 합동으로 수상함과 유도탄, 고속함 등 함정 10여 척과 P3 해상 초계기 등을 투입하는 정예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합니다. 해군 관계자는 독도 주변 해상에서 방어 훈련이 진행되며 기상 조건에 따라 훈련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지난 1986년부터 해군과 해경이 매년 봄과 가을 2차례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점령 시도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실시해왔습니다. 최근 수상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레저 기구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들뜬 마음에 안전을 등한시하다 보니 사고는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경주 읍천항 앞바다에서 카약을 타던 44살 허모 씨 등 2명이 돌풍의 영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2명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카약을 타고 바다 낚시를 즐기다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으로 떠밀려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9월 26일에는 포항 호미곶 9만 1리 앞바다에서 37살 하모 씨가 타던 카약에 갑자기 물이 차면서 전복 직전에 구조됐습니다. 또 지난 6월 24일에도 울진 후포항 앞바다에서 카약을 즐기던 41살 김모 씨가 너울성 파도에 전복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모터보트와 카약 등 수상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상 레저 기구 관련 해상 조난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소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발생한 수상 레저 사고는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모터나 프로펠러 등의 기관 정비 불량이 가장 많았으며 운항 부주의와 연료 고갈, 스크류 이물질 감김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수상 레저 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출항 전에는 연료유 확인 및
각종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후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상 레저 사고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만큼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어제 오후 6시 35분쯤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앞바다에서 실종된 영덕선적 자망어선 선장 48살 이모 씨가 오늘 오전 6시쯤 영덕읍 창포리 앞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어제 조업 어선을 모니터링하던 중 배가 한자리에서 계속 도는 점을 수상히 여겨 현장에 출동했다가 빈 배를 발견하고 해군 등과 함께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최고조겠지만 수능에 대한 피로감에다 수시 합격생까지 있어서 자칫 어수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면학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수능을 앞둔 고3 교실은 자습이 많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거나 오답 노트를 작성하며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독서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미 수시에 합격해 수능을 안 봐도 됩니다. 저는 붙었는데 그래도 다른 애들은 수능 쳐야 되기 때문에 애들 공부 분위기 맞춰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안 자고 책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은 제각각입니다. 수학의 경우 포기한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일부만 수업을 듣고 나머지 학생은 수업과 상관없이 각자 공부를 합니다. 미술 실기에 대비해 그림을 그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대입 전형이 다양해 학생마다 공부가 다르고 수능에 대한 피로감에다 수시 합격생까지 있다 보니 고3 교실은 자칫 어수선해지기 십상입니다. 수능 전까지 면학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기초학습이 미진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는 마침식 수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영교실을 없애고 수능 시험 시작 시간인 오전 8시 40분에 1교시를 시작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예민해져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생체 리듬을 수능 시간에 맞춰 놓는 겁니다. 배가 아프거나 그다음에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는 수험생들의 야간 자율 학습을 말 그대로 자율로 참여하도록 해서 막바지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주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수학여행단 버스를 운전하려 한 50대 버스기사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8시쯤 경주시 신평동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수학여행단 버스 60여 대를 대상으로 출발 전 음주 단속을 벌인 결과 버스기사 54살 김모 씨를 적발해 운전자를 교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올 초부터 경주를 방문한 수학여행 차량에 대해 음주 단속을 벌여 5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수협에 따르면 이달 어업용 면세 경유 가격은 200리터 한 드럼에 95,350원으로 지난달보다 1,400원 하락했고 휘발유는 10만 7,050원으로 1,200원 떨어졌습니다. 수협은 국제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면세유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007년 문화재 시굴 조사와 경기 침체로 사업이 늦어졌던 포항의 오천읍 원동 1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오늘 착공됐습니다. 조합과 시공사인 벽산 엔지니어링은 원동 제1지구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53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원동 1지구에는 1,700여 세대의 아파트와 학교, 상업시설, 공원 등이 조성되고 인근 냉천도로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추석 발생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중앙시장이 복구를 끝내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는 화재 피해를 입은 장옥 열석동과 아케이드 시설 등에 대한 수리를 끝냈고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중앙시장 북편 아케이드에 별도 임시 점포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중앙시장에서는 지난 추석 당일날 화재가 발생해 점포 44곳과 아케이드 일부를 태워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행복한 가게 나눔 장터가 오늘 포항 만인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44개 단체가 참여해 사용하던 의류와 생필품, 장난감 등을 판매하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먹거리 장터도 운영됐고 특히 명사들의 애장품 경매가 실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원 재활용 가게인 행복한 가게는 오늘 수익금 2,900만 원 중에 일부를 이웃 돕기에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햇빛이 포근했습니다. 내일도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양태빈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며칠째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 기분도 절로 쾌청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하늘에 구름이 다소 지나겠는데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5도에서 1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문제는 건조한 대기입니다. 건조특보가 동해안을 중심으로 내려져 있는데요. 울진과 영덕은 며칠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어서 특히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포항 11도, 경주 5도가 되겠고 낮 기온은 포항, 경주 21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 낮 기온은 19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하늘이 흐려지다가 주말 동안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개관 70주년 신라의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특별전을 지난 3개월간 개최해 28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황금문화와 불교미술 등 신라 문화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보 83호인 금동 반가사유상을 비롯한 2,700여 점의 문화재가 전시됐습니다. 또 전시회와 연계해 신라사와 고고학 등 전문 학술 강연회도 4차례 개최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포항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오늘 중앙아트홀에서 바른 가정 만들기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모범 가정을 표창했습니다. 협의회는 읍면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3대가 함께 사는 가정과 화목한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웃에 봉사하는 가정 등 모범 가정 11가족을 시상했습니다. 또 의식개혁과 바른나라 만들기에 앞장서고 국가 선진화에도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습니다. 중국의 김치 수입 위생 기준 개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이르면 연내 우리 김치의 중국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지난 2월 절임 채소류 위생 기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중국 내부 및 WTO 회원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우리 김치 같은 비멸균 발효 제품에는 대장균군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김치업계는 중국의 수입 위생 기준이 발효되는 대로 즉시 김치를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킹크랩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산 대게와 킹크랩의 주요 수입 경로인 동해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동해항으로 반입된 러시아산 킹크랩은 1,05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늘고 수입 금액은 2,593만 달러로 50% 증가했습니다. 세관은 올해 러시아산 킹크랩의 수요가 늘어 가격이 킬로그램당 2만 5천 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FC 서울이 FA컵 우승을 차지하며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 한 장을 가져가면서 리그 2위 포항은 오는 8일 열리는 성남과의 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둬도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K리그에 주어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티켓 3.5잔 중 이미 선두 전북이 한 장, 현재 리그 4위 팀인 서울이 한 장을 차지하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출전 커트라인이 리그 3위에서 리그 4위까지로 한 계단 내려왔습니다. 포항은 상위권 팀끼리 경쟁하는 스플릿 라운드 후 2연승을 달리는 등
최근 14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오는 8일 열리는 성남과의 홈 경기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한동대 로스쿨이 올해 2월과 7월 두 차례 실시한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29명의 합격자를 냈습니다. 2002년 문을 연 한동대 로스쿨은 3년제 미국식 로스쿨 교육과정을 도입해 미국 변호사 출신 교수진이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미국 7개 주에서 모두 294명의 변호사를 배출해 국제법 분야에서 명문 로스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항의료원에 내년에 의밥 격리병실이 설치돼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내년 예산에 국비 12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의밥 격리병실 4개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밥병실은 병실 안의 기압을 낮춰 병실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로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고춧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 수매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수매 물량을 확대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춧값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7,000톤을 수매하기로 한 가운데 경북 지역의 경우 3,100톤이 배정됐지만 이는 농가 신청량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